오늘 다룰 코인은 아마 제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 절반은 이거 아직도 살아있어 라고 하실 거고 나머지 절반은 쳐다보기도 싫다며 고개를 저으실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오스입니다. 2017년 무려 40억 달러, 우리 돈 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모금하며 이더리움 킬러로 화려하게 등장했던 코인. 하지만 이후 개발사의 방치와 가격 폭락으로 먹튀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망해가던 프로젝트에서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투자자와 커뮤니티가 뭉쳐서 창업자와 개발사를 쫓아내고 프로젝트를 탈취해버린 겁니다. 이것은 크립토 역사상 유례없는 커뮤니티의 쿠데타였습니다. 개발사가 버린 자식을 커뮤니티가 입양해 키우고 있는 현재, 이오스는 이제 볼타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금융 운영 체제가 되려 합니다. 과연 이들은 과거의 오명을 씻고 부활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이오스, 아니 볼타는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과거의 이오스가 이더리움보다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고성능 레이어 1이었다면 지금은 방향을 틀었습니다. 바로 블록체인계의 안드로이드이자 웹3 뱅킹 운영 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사용자 경험, UX의 혁신입니다. 여러분, 은행 앱 쓸 때 송금 수수료 낼 때마다 복잡한 계산을 하나요? 아니죠. 이오스는 사용자에게는 가스비가 무료이고 서비스 제공자, 개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를 통해 웹2와 같은 매끄러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제 단순한 DF 플랫폼이 아닙니다. 금융, 파이낸스, 결제, 페이먼트, 그리고 실물자산, RWA를 담는 그릇인 볼타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는 점, 이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이 이오스를 이해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자원 모델입니다. 아주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유료 고속도로입니다. 여러분이 도로, 네트워크를 쓸 때마다, 즉 송금을 하거나 거래를 할 때마다 톨비, 가스비를 내야 합니다. 차가 막히면 톨비가 엄청나게 비싸지죠. 이건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이오스는 전세 부동산입니다. 여러분은 이오스 코인을 일정량 스테이킹, 보증금을 걸어둡니다. 그러면 그 보증금 액수만큼의 집, CPU, 넷 자원을 무료로 빌려 쓸 수 있습니다. 이를 다 보고 나면 보증금을 빼서 나가면 됩니다. 즉, 초기 비용은 들지만 코인을 팔지 않는 한 실질적인 이용료는 영원인 셈입니다. 이 구조 덕분에 사용자는 가스비 걱정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이는 대규모 금융 서비스나 게임을 돌리기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오스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블록원과의 결별입니다. 이오스의 개발사였던 블록원은 ICO로 5조 원을 모았지만 정작 생태계는 방치했습니다. 투자자 보호 의무도 지키지 않았죠. 이오스 가격이 곤두박질 칠 때 그들은 비트코인을 사모으며 호의호식했습니다. 전형적인 오너 리스크였습니다. 참다 못한 커뮤니티와 블록 프로듀서, BP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투표를 통해 블록원에게 배정될 예정이었던 약 3천억 원어치의 코인을 동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브라 로즈를 필두로 한 ENF, 이오스 네트워크 재단을 설립해 프로젝트의 주도권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건은 탈중앙화된 조직, DAO가 중앙화된 개발사를 해고해버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제 이오스에는 더 이상 먹튀할 주인이 없습니다. 커뮤니티가 곧 주인인 진정한 DAO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오스의 역사를 3단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막은 전설의 시작, 2017년, 2018년입니다. 천재 개발자 댄 라리머가 주도하며 시가총액 5위까지 올랐던 그야말로 이더리움 킬러의 황금기였습니다. 2막은 암흑기, 2019년, 2021년입니다. 댄 라리머가 사임하고 개발은 중단되었습니다. 생태계는 황폐화되었고 스캠 논란까지 일었죠. 그리고 지금 3막, 재건기, 2022년 이후입니다. ENF 주도로 블록원의 코드를 걷어내고 엔텔로프라는 독자적인 기술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텔로스, 왁스 같은 형제 체인들과 연합하여 기술적 독립을 완성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된 개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기술적인 반격의 핵심은 바로 이오스 EVM입니다. 그동안 이오스는 C++ 언어 기반이라 개발 난이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성능은 좋은데 개발자가 없는 고립된 섬이었죠. 그래서 이오스는 이더리움 개발자들이 쓰던 코드,
솔리디티를 그대로 가져와서 쓸 수 있는 EVM, 이더리움 가상 머신을 도입했습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고요? 이더리움 생태계에 수많은 앱을 수정 없이 이오스로 가져오는데 속도는 이더리움보다 수백 배 빠르고 수수료는 거의 공짜인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더리움의 생태계를 이오스의 속도로 돌린다는 전략입니다. 이제 외부의 풍부한 유동성이 이오스로 흘러들어올 다리가 놓인 셈입니다. 투자자들이 이오스를 떠난 가장 큰 이유, 바로 무한 발행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찍어내는 돈에는 가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볼타 리브랜딩과 함께 이오스는 토크노믹스 2.0을 선언했습니다. 핵심은 무한 발행 종료입니다. 총 공급량을 21억 개로 딱 고정, 하드캡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량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처럼 희소성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신규 발행이 중단되면 시장에 풀리는 매도 압력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매력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존 홀더들이 가장 기다려온 소식일 겁니다. 이오스에는 주식 외에 부동산 시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램 시장입니다. 이오스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반드시 램이라는 자원이 필요합니다. 이 램은 이오스 코인으로만 사고 팔 수 있는데 재미있는 건 수요가 많아지면 램 가격이 오르는 구조라는 겁니다. 최근 RWA, 실물 자산나 게임 데이터 저장을 위해 램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인 가격과는 별개로 램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도 있었죠. 이는 전세 임대도 가능하고 쓰지 않을 때는 되팔아서 차익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이오스 생태계가 커지면 필연적으로 가치가 오르는 디지털 부동산, 램 시장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오스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이름, 볼타를 소개합니다.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닙니다. 정체성을 웹3 뱅킹 운영체제로 바꿨습니다. 볼타는 4가지 핵심 금융축을 세웠습니다. 첫째, 자산관리. 둘째, 결제 시스템. 셋째, 포트폴리오 투자. 넷째, 보험 서비스. 토큰 티커도 이오스에서 A 등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기존 홀더들은 1대1로 스왑을 지원받게 됩니다. 낡은 이미지를 벗고 금융에 특화된 블록체인으로 거듭나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볼타의 확장 전략은 명확합니다. 돈이 되는 곳, 바로 RWA, 실물 자산과 BTCFI, 비트코인 금융입니다. 규제를 준수하는 기관 자금을 유치하여 국채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볼타 체인 위에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엑스셋이라는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비트코인 레이어 2 역할을 수행하려 합니다. 비트코인의 보안성을 가져오면서 이오스의 빠른 속도로 비트코인을 활용한 금융상품을 돌리겠다는 거죠. 램의 데이터 저장 능력을 활용하면 비트코인 생태계에도 꼭 필요한 인프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볼타가 그리는 큰 그림입니다. 냉정하게 숫자를 보겠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약 1억 8천만 달러 수준. 전성기 시절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입니다. TVL, 총 예치 자산은 약 3억 7천만 달러로 시가총액 대비 TVL 비율을 보면 꽤 건실한 편입니다. 스테이킹 이자율, APR은 약 13%대로 매력적이며 블록 확정 속도, 파이널리티는 1초 내외로 여전히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현재 시총 순위는 80에서 100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망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재건에 성공한다면 상승 여력이 매우 큰 극단적 저평가 구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리스크 아주 큽니다. 첫째, 중앙화 이슈입니다. 21명의 블록 생성자, BP들이 담합한다는 카르텔 의혹은 여전히 이오스의 아킬레스건입니다. 둘째, 악성 매물대입니다. 2017년 고점에 물린 수많은 투자자, 일명 시체가 너무 많습니다.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본전 심리에 매도하려는 물량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늦어버린 생태계입니다. 이미 솔라나, 앱토스, 수이 같은 고성능 체인들이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이제 와서 굳이 이오스를 써야 해라는 질문에 답할 킬러 디앱이 아직 부족합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현재의 이오스를 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재활 훈련 중인 환자라고 평가합니다. 생태계를 갉아먹던 암세포, 블록원을 제거했고 출혈, 인플레이션도 막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하지만 수술이 잘 됐다고 바로 마라톤을 뛸 수는 없죠. 지금은 근육을 키우는 재활, 생태계 확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투자 의견을 정리해드립니다.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 아직은 관망하십시오. 재활이 성공해서 걷기 시작할 때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포기했을 때가 기회라고 생각하는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지금의 바닥권 가격은 충분히 매력적인 베팅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오스, 아니 볼타의 부활 드라마. 해피엔딩이 될지 새드엔딩이 될지 저와 함께 계속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